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상가 중개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중개 수수료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에서는 중개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0.9% 범위 내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요즘 고객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중개수를 가지고도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중개수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중개 수수료를 주는 고객이 중개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개수를 주는 입장에서 중개인이 하는 게 별거 없고 정말 일도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를 했을 때 중개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아깝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중개인 입장에서는 정말 일을 내가 열심히 했고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이 전달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중개인이 수수료보다 더 큰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족스러운 중개가 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중개 수수료를 지불을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생각하는 중개 수수료와 중개인이 생각하는 중개 수수료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를 할 때 중개 수수료 있습니다, 0.9%입니다 라고만 중개하는 것과 정확하게 사장님 지금 중개하는 대상의 물건이 보증금이 1억에 월세가 500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 중개 수수료는 보증금 1억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100은 5억에다가 보증금 더하면 6억짜리.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개 대상물의 거래 금액이 6억입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6억짜리를 거래하는 거고, 6억에 대해서 저희가 0.9%, 96, 54, 540만 원입니다. 이것도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중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중개인들이 정확하게 고지를 안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중개수수료 이야기했더니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 중개수수료를 들었을 때는 그것보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중개 과정에서의 자기가 얻어갈 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의외로 건성으로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정확하게 고지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개 수수료를 고지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중개가 다 끝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게 되면 중개수수료가 과하다, 중개수수료를 깎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계약은 다 체결된 상태에서 중개수수료 가지고 서로 간에 옥신각신, 기분이 서로 간에 안 좋은 상황이 의외로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는 고지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체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이때가 타이밍입니다. 이럴 때 매도인에게 계약 체결 단계가 가기 전에 사장님 저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얼마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서 또 계약 시에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라고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수자에게도 고지를 할 때는 매수자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중개인이 지금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장님 계약이 체결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계약에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저희 중개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얼마입니다. 그리고 계약 시에 계약금과 함께 중개수수료도 준비를 해오십시오. 계약 체결 시에 저희 회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고객이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든가 비싸다든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장님 저희가 대신 사장님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는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장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해준 대신에 중개수수료는 정확하게 주라고 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처럼 중개인이 수수료를 고지할 때 어떤 타이밍에 중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수료가 비싸다고 해서 수수료를 깎는 고객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수수료를 이렇게 인하해 주거나 할인해 주는 결정권이 없다고 이렇게 이유를 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회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라 수수료는 회사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깎지 못하고 회사랑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뭐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렇게 회사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아예 방어망을 치시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회사랑 상의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고객이 수수료를 임의대로 깎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적인 거를 또 여유가 생기니까 이럴 때 또 생각을 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수료를 깎아주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단계적으로 깎아주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125만 원입니다. 그러면 125만 원을 어떻게 깎냐? 그럼 사장님, 수수료는 제가 뒤에 5만 원 빼고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125만 원이라는 수수료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100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만 원만 깎아준다고 하니까 고객은 좀 황당하겠죠. 이렇게 5만 원을 깎고 단계적으로 그러면 10만 원을 제가 더 할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100만 원 밑으로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 125만 원 수수료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100만 원 해드릴게요 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고객들은 100만 원도 비싸요. 80만 원 해주세요. 90만 원 해주세요. 이렇게 그 금액 밑으로 깎아 내려올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깎으려고 하는 고객에게는 단계적으로 대응해서 하나씩 조금씩 깎아 내려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한 번으로 계약이 끝나는 게 아니고 사장님 수수료는 저희 회사 내부 규정상 이렇게 받아야 되고 대신에 제가 회사는 이야기해서 다음번에 사장님 또 하시다 보면 물건이 나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놓으실 때가. 이럴 때 제가 좀 더 0.9%가 아닌 뭐 0.8%까지 아니면 0.7%까지 그때 이렇게 좀 할인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면 어차피 사장님 가게가 오픈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오픈 날에 맞춰서 제가 또 회사에서 선물을 또 해야 됩니다. 아니면 식당 같으면 제가 한번 방문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하는 게 훨씬 더 관계성을 내세워서 앞으로 사장님과의 계속 관계를 잘 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수수료를 보통 계약 시에 주라고 해도 잔금 때 일을 다 끝나고 잔금 때 주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때 중개인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 잔금 때 지불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계약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잔금 때 주는 고객한테는 저희는 계약 시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정 그러시면 계약 시에 50%, 잔금 때 50% 주십시오. 이런 방법이 아주 좋다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중도금이 있다 그러면 계약 시에 50%, 나머지 중도금 때 주십시오.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사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수수료를 부득이하게 이제 할인해서 아니면 깎아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깎아주지 말고 뭔가 어렵게 깎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양보하는 것보다는 어렵게 제가 회사랑 상의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아니면 사장님이 정말 괜찮으신 분이라 제가 이렇게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꼭 다른 고객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 사장님 혹시 이동할 때 저한테 꼭 연락 주셔야 됩니다. 라는 하나의 뭔가 내가 깎아준 대신에
사장님이 나에게 나중에라도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요구 조건을 하나 달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보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그동안 중개에서 노력했고 또 이 중개 수료까지도 내가 양보를 하고 있으니 사장님이 고마워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중개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하시면 내가 평상시에 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수수료를 잘 받는 중개인들은 정말 잘 받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가지고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잘 못 받고 이런 중개인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